일단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그게 바로 아침 브레이크퍼스트, 아침 식사. 지금은 다이어트를 안 하는데 네. 옛날에는 항상 경도 비만 20살 딱 됐을 때 몸무게 잰 게 한 72, 3kg. 변비 사라지고 여드름 사라지고 오케이. 생리통 사라지고 비염 사라졌다. 효과를 눈으로 보는 순간 스탑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분 책 한 권 시간입니다. 올해도 벌써 세 번째 달에 접어들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왜 2025년도 새해 계획 뭐예요? 한번 세워봅시다. 그러면 대부분 다 다이어트. 근데 이제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3월 달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내가 그런 계획을 세웠나 싶고 다 무너지고 이제 그러잖아요. 이렇게 무너지고 있을 때 드디어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1월 달에 무너졌던 걸 다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바로 우리에게 4월이고 5월입니다. 그래서 이걸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너무너무 건강한 루틴을 스스로 잘 만드시고 잘 지키셔서 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셨다가 최근에 SNS 건강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베르베르라고 합니다. 베르베르 선생님이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보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건강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베르베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럼 활동명은 왜 베르베르예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정말 며칠을 고심하다가 내 일상에서 제일 중요한 습관 3가지가 떠오른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아침에 스무디 마시기, 브레이크퍼스트, 아침 식사, 네. 그리고 운동하는 거, exercise, 네. 책 읽기, 독서, reading 해서 네. BER을 알파벳을 따왔어요. 그래서 BER 하면 심심하니까 BER 해서 베르베르로 만들었죠. 아, 네. 잘 만들었네. 네,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습관을 계속 다들 갖고 싶어 하지만 네. 다들 귀찮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자기에게 좋은 것을 늘 제공하고 그걸 선택하고 그걸 행동하고 이게 쉬워요? 아니죠. 안 쉽지 쉽죠? 않습니다. 네. 어떻게 하세요? 일단 무조건 쉬어야 돼요. 이 습관을 만든다는 게 사람이 다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거창하게 되거든요. 네, 네. 나 이번 주부터 매일 운동 30분씩 할 거야 라고 하면 네. 저는 한 100명 중에 99명은 결국 실패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신에 정말이에요. 맞아요. 내가 스쿼트 10개를 해야지 라고 하면 저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도 그냥 스쿼트 10개 할 수 있거든요. 너무 쉬우니까. 네. 책 읽는 것도 30분 절대 못 읽어요. 근데 내가 오늘 딱 한쪽만 읽겠다라고 하면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아요. 한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쉽게 했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너무 사소하면 이게 효과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대단히 뭔가 거창한 걸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사소하고 쉽게 시작을 해야 지속할 수 있고 그렇죠. 또 효과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는 컨텐츠는 네. 바로 건강에 관련된 거네요. 네. 책까지 쓰게 된 이유는 뭐예요? 사실 인스타그램은 네. 릴스를 위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네. 이게 40초가 저는 항상 40초를 약간 타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40초가 넘어가면 사람들이 집중력이 조금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40초 안에 핵심만 딱딱딱 전달하는 걸 주로 많이 했어요. 예, 예. 근데 그러면 사실 깊이가 생기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항상 그 얕은 것만 전달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깊은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네. 인스타에서 그런 거를 깊게 소통하는 게 어려워요. 일단 관심을 끌기가 힘드니까요. 네, 네. 그런데 책이라는 매체는 그 깊이를 원하는 분들이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아, 내가 책을 쓰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또 자세히 나눌 수 있겠다 싶어서 책을 쓰게 됐죠. 뭐 인스타그램이 그 자기만의 특별한 정체성, 콘텐츠 이런 걸로 운영이 되잖아요. 네. 특히 그 건강 부분에 갖게 된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뭔가를 잃어봐야 소중한 걸 깨닫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9년 하니까 사실 여느 직장인이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직장에 한 9년, 10년 있다 보면 마음 여기저기 좀 구멍이 나요. 그리고 몸도 좀 아프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아, 내 몸과 마음을 좀 지켜야겠다. 좀 다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건강 습관 여러 가지를 제가 시도해보기 시작했고 네.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예. 하다 보니까. 근데 사람 심리가 좋은 건 또 널리 알리고 싶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친구들한테 알려줬는데 친구들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금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스타에 제 컨텐츠를 업로드하기 시작했죠. 그게 어떤 거였어요, 초기에는? 가장 먼저 올렸던 게 제가 마시는 스무디 레시피였어요. 아까 직접
해서 먹었어요. 갈아 마시는 스무디 레시피인데 근데 엄청 귀찮아서 건강이 매우 나빠지지 않고는 지속하기 힘든데. 근데 이게 효과를 눈으로 보는 순간 스탑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으니까. 처음에 스무디는 어떻게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 채소를 먹어야 된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변비 치질이 거의 성인 되고 나서는 고질병이었기 때문에 이게 채소를 무조건 먹어야 된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부사들 중에 변비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아. 일단 화장실을 잘 제때 원할 때 못 간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맞아, 네. 그죠? 쉬는 시간 돼야 갈 수 있고 쉬는 시간에도 못 갈 때가 있어요. 너무 짧아. 그 10분 안에 해결을 못하면 안 돼. 네, 안 되기 때문에 애들이 막 저 밖에서 선생님 그러면 어떡해. 그리고 아이들이 옆에 있으니까 화장실에서 볼일 보기가 조금 부끄러운 게 그렇지.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러면서 무조건 채소를 먹어야 된다. 근데 샐러드 먹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씻고 다듬고 먹고 맛도 사실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네. 또 저는 채소를 먹으면 가스가 차거든요. 그러면서 좀 채소를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스무디더라고요. 이 스무디는 식이섬유도 많이 먹을 수 있고 또 과일을 조금 첨가하기 때문에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저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안 먹으면 또다시 변비나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다이어트를 안 하는데 네. 옛날에는 날씬한 게 건강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덩치가 굉장히 컸거든요. 진짜? 항상 경도 비만이고 다리에 항상 맨 마지막에 앉는 학생이었어요. 덩치가 너무 크고 약간 이러니까. 안 믿어지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20살 딱 됐을 때 몸무게 잰 게 한 72, 3kg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인 되고 나서 다이어트에 완전 몰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뭐 상식이 없잖아요. 상식도 없고 뭔가 지식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좀 무식한 다이어트를 했었어요. 정말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는 게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덴마크 다이어트라고 그것도 일종의 초절식 다이어트예요. 맞아요. 하루에 800kcal 미만으로 먹고 성공했는데 바로 요요가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했던 게 칼로리 다이어트였어요. 네. 하루에 1200칼로리를 제한하는 건데 그래. 그때는 제가 하루에 케이크 2조각 먹고 그럼 1200칼로리거든요. 그리고 굶었어요. 절식을 하다 보니까 폭식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또 이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한 게 저탄고지 다이어트였어요. 그것도 다 해봤지. 네, 이제 탄수화물을 극도로 줄이는 건데 이건 정말 피부가 너무 안 좋아졌고 화장실 못 가고 제가 탈모 뭐 여성 질환 쪽으로 쫙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 자주 다녔는데 뭔가 제가 질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근데 증상은 있단 말이죠.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고 근데 속이 완전 다 버렸고 그러면서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뭐 여드름 없애주는 항생제, 변비약, 뭐 위장약, 미산 제거제 이런 거 먹었는데 악순환이야 그거.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내 돈과 시간을 병원에 갖다 바칠 순 없다. 정신 차리자라고 해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채소를 먹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스무디를 먹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라고요?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제 친구가 7년 전에 제가 스무디를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찍? 네, 근데 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었고 제 기록에 남아 있는 거는 5년 전부터예요. 그때부터는 거의 매일 마셨어요, 아침에. 아침에. 지금도 매일 마셔요? 지금은 당연히 네. 하루 한 끼는 스무디랑 달걀 2개, 뭐 간식이든 끼니든 그렇게 네, 먹고 네. 있어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스무디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네, 많죠. 공부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고. 네. 그럼 이 스무디의 특별한 건 베르베르 스무디는 뭐가 다른 거예요? 사실 스무디 레시피의 특별한 거는 저는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래요. 똑같은 채소가 들어가고 과일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 저는 일단 가장 먼저 찐 채소를 넣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생채소를 잘 못 먹거든요. 네. 근데 제가 쪄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나서 많은 분들이 스무디 먹고 배가 안 아프다, 가스가 안 찬다. 거기서 약간 차별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제가 직업이 초등교사였다 보니까 쉽고 간략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 잘해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뭔가 차별점이 있었구나. 네, 그래서 뭔가 그 스무디 자체의 차별점이라기보다는 그걸 네, 네. 전달하는 방식의 전달하는 방식. 차이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스무디를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스무디를 잘 만들기 위한 어떤 꿀팁이 뭐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 귀찮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밀프렙을 하시면 돼요. 스무디 밀프렙이라고. 그게 뭐야? 밀프렙은 재료를 미리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채소를 씻고 다듬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걸 한 번에 대량으로 하는 거예요. 대량으로 해서 소분을 해 놓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먹기 전에 쉽게 갈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밀프렙이라고 하는군요. 네. 한 개씩 이렇게. 네, 한 번에 먹을 양만큼씩 넣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냉동 보관. 냉동? 네, 냉장고에 보관하면 어쨌든 빨리 상하게 되니까 냉동은 사실 유통기한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제대로 보관만 그러면 해놓으면. 찐 걸. 네, 찐 걸. 재료를 쪄서 쫙 쪄요. 오케이. 근데 케일 같은 것도 한 번에 찌면 많이 나오잖아요. 양배추도 그렇지, 그렇고. 많이 나오지. 그래서 그거를 한 통 안에다가 조금씩 다 소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갖다가 넣게. 네, 그래서 그대로 믹서기에 갈아서 넣으면 끝. 그래서 저희 사실 집에서 굳이 생채소를 사서 할 필요가 없는 게 요즘에 냉동채소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약간 편견이 있어요. 냉동채소는 영양이 안 좋을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요즘에 냉동채소는 살짝 데친 상태에서 바로 급속 냉동을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일부 영양소는 냉장 상태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냉동채소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요렇게 했을 경우 사람들의 후기는 어때요? 많이 좋아졌대요, 건강이? 맑아졌나? 제가 항상 후기를 인스타에 공유를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편지처럼 보내주세요, 후기를.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조작한 거 아니야? 라고 싶을 만큼 네. 너무 드라마틱한 후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뭐 한두 사람의 사례가 아니라 너무나 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변비 사라지고, 여드름 사라지고, 오케이. 생리통 사라지고, 비염 사라졌다. 거의 이거는 너무 많아요, 이런 후기들이.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건강에 대한 정보를 많이 나누시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베르베르 그 자체의 인생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네. 또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쪽으로 오시게 됐어요. 또 궁금하게 되고 그러면 그 궁금증을 풀어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야기도 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랄까요 스무디로부터 시작했는데 콘텐츠가 점점 넓어지네요. 네, 거의 그죠? 지금은 인생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인생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네. 늘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김희영 대표님 말씀하시는 BOD 루틴이랑 되게 본질적으로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부터 설정을 해야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설정을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는 핵심 행동들이 네. 생겨나거든요. 저는 그거를 기둥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삶을 받쳐주는 기둥? 네. 그래서 저는 나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될 거야가 목표였어요. 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매일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네, 예.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무디 마시고 운동하고 독서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매일매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바탕이 생기고 기둥이 쌓이고 지붕이 완성이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죠?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30대 초반이잖아요. 네. 그 같은 또래의 분들 아직 되게 어리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제일 부족한 게 뭘까요? 저는 저희 남편이랑도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네.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는 게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는 시간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 게 교대 졸업하고 바로 교사가 돼서 네. 내가 진지하게 뭘 하고 싶은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살면서. 대학을 들어갈 때도 약간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들어간 게 있었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적성에 맞고 일이 재밌으니까 했는데 하다 보면 볼수록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맞나? 너무 갈증이 컸어요. 저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가장 부족한 게 있다면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거. 그건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정말 요번에 그러면은 이 베르베르에게 정말 중요했던 건 나를 알아가고 내가 하고 싶고 하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네. 지금 이 일이 네, 드디어 찾았죠, 저는. 드디어 찾았어요. 네. 속이 다 시원해요. 이거 하니까 그래서 제가 속이 시원해. 하면 재밌고 그건 정말 맞는 게 네. 사실 컨텐츠를 만드는 일이 어렵잖아요, 네, 대표님. 네. 뭐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맞아요.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해야 되고 너무 고민되고 힘든데 그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또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만드는 과정은 어렵지만 모든 것을 잊게 될 정도로 몰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목표의식이 확실하니까 네. 너무 그게 행복한 거죠. 물론 힘들지만요. 맞아요. 네. 되게 무기력하고 힘에 빠졌을 때 한 가지 실천할 수 있는 루틴? 네. 여기서는 이 얘기를 하셨어요. 책에서는 셀프 데이트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저는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이 진짜 거의 없어요. 물론 물리적으로 집에 혼자 있을 수는 있는데 그때 유튜브 보고 또 스크롤 막 내리면서 계속 내 정신을 뭔가 채워넣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혼자 있는 시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진짜 혼자 있는 시간은 나랑 대화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집에서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익숙한 공간에서는 굉장히 늘 해오던 방식대로 시간을 보내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날은 나를 한번 데리고 나가야 돼요. 한번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세팅 쫙 하고 그래야 네. 내가 좀 멋져 보이고 좋으니까. 그리고 안 가본 동네에 가서 카페에 가서 일기를 쓴다던가 안 배워본 걸 배워본다던가 전시회에 간다던가 그러니까 나한테 조금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주면서 나에 대해서 좀 잘 알아가는 시간을 마련해 보자는 거죠. 그게 셀프 데이트예요. 아, 너무 좋은 생각인데요. 네. 그 셀프 데이트를 포함해서 베르베르님의 삶을 바꾼 본인만의 루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한 2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 좋아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먼저 첫 번째는 아침 루틴인데 네. 저는 막 사실 일찍 일어나지는 않아요. 대신에 아침에 일어나서 꼭 하나 지키는 게 휴대폰을 안 봐요. 그래서 무조건 알람만 딱 꺼두고 휴대폰을 던져놓은 다음에 곧바로 일기를 써요. 네. 근데 사실 뭐 아침에 일기라는 게 정제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떠오르는 생각이야말로 날것의 순수한 생각과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라고 쓰는지도 모르겠지만 낙서하듯이 일단 다 써요. 그러고 나면 머리가 굉장히 맑은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날은 5분만 쓸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막 고민이 너무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막 30분, 40분도 일기를 써요. 네. 근데 그렇게 딱 하고 나면 이제 와이퍼로 한번 머리를 싹 지운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책을 읽어요. 네. 근데 책을 읽는데 뭐 하루에 10분, 20분밖에 안 읽거든요. 근데 꼭 하는 게 제 생각을 한 줄을 꼭 써요. 근데 우리가 책 그냥 읽고 나면 아무것도 머리에 안 남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이 책을 읽고 좋았던 문장이나 생각을 한 줄 딱 쓰고 이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거 다 해도 30분 얼마 안 걸리죠. 안 걸리는데 정말 너무 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 안 했을 때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시동 걸고 바로 차 출발하는 기분이었어요. 씻고 나가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는 나를 딱 정돈하고 시작할 수 있어서 그게 좋고 또 2번째는 굳이 하는 건데요. 네. 제가 옛날에 말습관 중에 하나가 그거 굳이 왜 해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영화관 가자. 집에 넷플릭스 보면 되는데 굳이 영화관 왜 가? 뭐 그거 먹으러 가자 하면 집에서 해 먹으면 되지. 그거 굳이 왜 먹어? 약간 이런 식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줄어들고 일상이 굉장히 단조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런 생각을 좀 고쳐 먹어야겠다 해서 이제는 굳이 해요. 굳이 영화관 가서 보고 굳이 뭐 아는 맛이지만 또 먹어보고 또 굳이 아는 곳이지만 여행 가고 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굉장히 제 행동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변하고 일상이 다양해져서 좋습니다. 자, 오늘 건강한 라이프 이걸 이제 지금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보면은 앞부분은 주로 이제 내가 인생을 건강한 루틴으로 바꾼 이유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네. 있고 그 중에 조금 더 세분해서 들어가니까 그게 또 건강 레시피들이 있는 거죠. 네. 그중에 이제 스무디가 있는 것이고. 네, 스무디, 밀프렙, 뭐 건강 디저트 이렇게 있어요. 건강 디저트. 네. 건강 디저트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조건 식사는 달라구리로 마무리해야 좀 만족하는 사람이고 디저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시중 디저트가 밀가루, 설탕, 유제품 조합인데 이게 우리 몸에 염증 일으키기가 되게 쉬워요. 아하. 그래서 저는 디저트를 만들어 먹어요. 유제품, 설탕, 밀가루 없는 걸로. 없는 걸로. 근데 그것도 너무 반응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것도 제가 책에다가 실었어요. 저도 스무디 먹으면서 되게 단조롭게 먹거든요. 한 가지만 먹으니까 너무 질려. 근데 이게 이 책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포스터를 만들어 드렸어요. 포스터를 이거 오리지널 그린 두부 그림도 있어. 네. 퍼플, 레드벨벳, 핑크비트, 핑크 사과, 블랙 스무디, 골드 스무디. 이걸 다 쪄서 하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채소는 쪄서 만듭니다. 너무 좋네요. 열량도 막 다 어쨌든 막 7, 80밖에 안 되네. 에? 그죠? 네. 3, 40, 7, 80. 이걸 베르베르 이렇게 탁 갖다 붙여놓고 아주 작은 루틴도 실천해 가면서 건강에 대해서 뭔가 자신감을 갖다 보면은 인생의 바뀌죠. 열정이 생기겠죠. 네. 그죠? 자, 좋습니다. 오늘 우리 베르베르님과 함께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30대, 40대, 50대 어느 나이 때건 간에 그냥 내가 시작할 수 있는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건강한 라이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사실 이 건강한 거가 우리 모든 것에 진짜 몸과 마음의 네. 출발이거든요. 그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당장 작은 실천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스무디로 멋지게 시작하시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건강해지고는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일단 스무디를 드셔보시면 좋겠어요. 제 인스타그램에 오시면 이 스무디 레시피가 다양하게 있고 또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도 잘 정리해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보란 얘기는 안 해요? 책도 보셔야 돼요. 인스타그램에는 굉장히 그래, 정보가 그래. 짧게 있기 때문에 네, 책을 네. 읽으시면 자세하게 많은 네. 정보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이고 정말 왜 그게 있어요.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인스타그램 말고 책을 본 이유가 있었구나. 왜냐하면은 사실 이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건강 정보를 주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끌어갈 수 있는 그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는 가만히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24시간 데일리 루틴이 그걸 또 받쳐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건강한 루틴과 일상의 루틴이 계속 같이 통합돼서 연결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 통합돼서 연결된 것. 그래서 사실 30대, 40대 누구도 좀 무기력해.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고 싶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주 작게 건강 루틴 하나 바꿈으로써 여러분들의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책을 보내드릴 겁니다. 10분께 보내드릴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 루틴을 좀 시작하고 싶으신지 건강 루틴 댓글을 다 달아주세요. 스무디 먹어보고 싶어요. 댓글 좋다. 그러면 저희가 스무디를 맛있게 제조할 수 있는 이것이 싹 들어있는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 베르베르의 가장 나른한 하루. 2. 베르베르의 가장 건강한 하루. 3. 베르베르의 가장 우울한 하루. 베르베르의 가장 행복한 하루. 네. 과연 제목이 뭔지 이 책 제목 적어주시고 또 거기에 여러분도 나도 스무디 먹고 싶어요 한번 하시면 10분 추첨해서 이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